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공산당은 반간첩법을 내세워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서도 리창 총리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읍소 작전을 펼칩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최고 관심사가 경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심 동요를 두려워하는 시진핑의 현재 모습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25일 재앙은 쌍으로 온다는 중국 속담은 시진핑 주석이 직면한 딜레마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40년 성장 기적은 끝났다고 할 만큼 경기 둔화가 뚜렷한데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제가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소위 리먼 모먼트에 이르렀는지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로 인해서 이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중소기업 그룹은 3조 달러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금융위기로의 진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와 금융위기의 두 악재가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성장 둔화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실업률, 더 큰 긴축, 정체된 생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공산당이 중국 국민에게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재산 증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시 주석의 국내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의 글로벌 야망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런 상황에 금융 붕괴까지 덮치게 된다면 결과는 더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신용 악화와 건전한 기업들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실물 경제는 타격을 받고 대량 실업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 금융 붕괴의 후과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그 피해자는 수억 명에 달하게 될 것이고요. 돈을 잃은 저축자 또 파산한 개발업자가 짓지 않을 아파트로 인해서 선불로 지불한 주택 소유자들 또 실직 근로자, 새로 해고된 지방 공무원 등이 모두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듯이 다른 경제 통계들도 마사지를 하고 또 왜곡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닥쳐온 금융재앙을 결코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중스계 산하의 금융기관들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예금자들은 금융기관 밖에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만 명이 전국의 은행과 신탁회사를 포위한다면 중국은 이들을 해산시킬 경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압경찰이 생활비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에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광경이 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중국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시진핑은 이런 사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시진핑은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을 미국에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기가 걸려있는 중국의 인민들은 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계속된 부채 증가로 돌릴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에 비금융 부분의 총 부채는 17조 6천억 달러에서 52조 1천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경기 부양보다는 잠재적인 금융 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4일의 마지막 정치국 회의에서 그들은 지방정부 부채와 매우 취약한 중소금융기관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패키지를 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일부 인수하고 또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찍어가지고 일단 돈 풀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적인 접근법으로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초관심사는 사실 당장 닥쳐온 중국 경제 위기보다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경제 위기가 금융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진핑에게 그런 만능 보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안 통치를 한다 해도 이 중국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지난 24일 한 인권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검열과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중국에서 노동과 주택에 관한 대규모 시위가 급증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중국 반대 모니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583건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2022년 6월부터 발생한 시위 건수를 모두 포함한다면 무려 2,803건으로 최소 3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78%는 시위, 5%는 업무방해 점거, 또 4%는 청원, 3%는 파업이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시위는 노동분쟁이 59%, 그리고 주택이 22%로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는 교육 및 학교 안전, 성소수자 인권, 또 민족 및 문화적 권리,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인 링 형량은 보고서에 기록된 시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당국이 초동 진압해버린 시위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 시위가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위기의 청년 실업률이 가져올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린 형량은 고용과 주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면 탄압당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일어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 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중국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은 최근 들어서 부쩍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지금 당장의 중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회 안정입니다. 반간첩법까지 동원하면서 전 인민들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또 주변 감시 체제를 강화한 것도 사실은 외부의 간첩을 향해서라기보다는 내부의 감시를 더욱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리창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반간첩법이 외국 투자기업을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이 법의 도입 취지가 외국인들의 간첩 행위를 방지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적용은 중국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시진핑이 내부의 동요를 얼마나 투려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안전부 전성시대입니다. 지난 3일 국가안전부는 그러니까 국가안전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의 영상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안전부가 조국을 지켜준다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이 중국 인민들 바로 곁에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어서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주민 간의 고발이 횡행했던 시대, 그러니까 과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문화대혁명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진핑 수.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